요리를 하는 중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요리는 하면서 친구하고 잡담도 하면 되는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암 전문의 유영석입니다. 항암 치료 중이나 항암 마친 후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 머리가 맑지 않다, 머리가 멍하다, 집중이 안 된다,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암 환우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묶어서 키모브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암 뇌조, 의학적으로는 Cancer Treatment Related Cognitive Impairment, 암 치료 관련 인지장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항암 치료를 강하게 받은 암 환우분들한테 훨씬 더 많이 나타나더라. 또 항암 치료 부작용이 세게 나타난 암 환우분들한테 증상이 조금 더 심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서 항암제와 연관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암 그 자체, 뇌암이라든지 전이암이 있으면 인지장애가 충분히 올 수가 있는 거고요. 호르몬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또 수술을 하면서 마취제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관계가 되고요. 진통제들이 몽롱하게 하는 작용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통제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항암 중에는 잘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영양결핍도 오고 이러면은 정신이 맑아지진 않지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암 진단 그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고, 내 몸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암제가 직접 뇌 세포를 파괴를 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을 거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뇌를 싸고 있는 액을 뇌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액과 뇌척수의 사이에는 혈액 속에 있는 성분이 뇌척수로 스며들질 못하도록 막는 막이 있습니다. 그걸 혈액-뇌 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혈액-뇌 관문을 통과하는 항암제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항암제는 혈액 속에만 머물지 뇌척수 쪽으로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기전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우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키모브레인의 증상은 평상시에 늘 잘하던 일이 꼬이고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거, 대화하다가도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자꾸 딴 얘기를 합니다. 이름 같은 거, 날짜 뭐 이런 것도 자꾸 이제 잊어버린다든지, 단어라든지 간단한 계산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장애가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중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요리는 하면서 친구하고 잡담도 하면 되는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실망하고 속상하고 비관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본인이 뇌 기능이 떨어졌다는 그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엄청 나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이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미리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일상생활을 할 때 메모를 잘 한다든지 한 번에 한 가지 일씩만 한다든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루 중에 에너지가 제일 좋을 때 집중해야 될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령이 되겠죠. 치료는 어떻게 하냐? 사실 치료는 시간이 약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지재활 훈련,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스톱을 친다, 게임을 한다든지 퍼즐 맞추기 뭐 이런 것들이 인지재활 훈련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함으로써 회복을 빠르게 돕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5분 짬을 내서 하는 운동 자주 하셔라.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야채 섭취를 많이 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상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제 거기에 도움되는 보충제가 없냐? 일반적으로 오메가3 꽤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장 건강과 뇌 건강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컬쿠민입니다. 강황가루죠. 커큐민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타 항산화제,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도움이 되는 보조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통합적인 개념에서 치료라 그러면 글루타치온이 이제 약물 해독제니까 글루타치온 주사라든지 고압 산소 치료, 고용량 비타민C 요법, 이런 것들이 항암뇌를 빨리 회복시키거나 혹은 항암 중에 일찍 시작하면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항암뇌가 생길 수가 있다, 내가 기억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인지장애가 올 수 있다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드신 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갑자기 치매 걸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쨌건 상황을 이해하는 거 중요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암 환우 혼자서 버티지 말고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저 같은 통합치료 의사의 자문을 구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암뇌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수술뿐 아니라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민들 중에 하나가 치료가 끝나고 언제쯤 직장에 복귀를 해야 될까? 수술 방사선은 그래도 괜찮은데 항암제, 항암화학요법은 상당히 부작용이 심하고 치료할 때도 시달리지만 치료하고 난 다음 뒤끝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초신경염, 손과 발이 저리고 아프고 감각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성피로, 조금만 하면 기운이 딸려서 금방 피로해지는 거. 요즘 와서는 항암뇌, 항암제로 인해서 신경에 손상이 오는데 뇌세포도 약간의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데 1년 혹은 1년 6개월 정도 뇌세포 기능이 일시적으로 약간 흐트러져서 약물 유발 인지 장애라고 이제 얘기하고, 학술적인 용어는 Chemotherapy Induced Cognitive Impairment, 이래서 CICI라고 부르긴 합니다. 대중적으로 얘기할 때는 키모브레인, 항암뇌, 항암하고 난 다음에 맑지 못하다, 혹은 키모포그, 항암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맑지 못하고 안개 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자마라는 유명한 잡지에 최근에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좀 드려볼까 하고요. 이 논문의 제목은 유방암 진단을 하고 2년 후에 직장 복귀하는데 인지장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얘기는 항암 치료 후에 발생되는 인지장애가 직장을 포함한 사회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냐에 대한 연구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 대학교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객관적, 주관적 평가를 사용해서 그 점수와 직장 복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년 동안 유방암 1기에서 3기 사이에 진단을 받은 암 환자 중에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나 직장을 찾는 58세 이하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객관적인 인지 기능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인지 기능에 대한 거, 불안증, 우울증, 피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진단받을 때, 치료가 끝나고 난 후 1년 되는 시점, 또 진단으로부터 2년 되는 시점, 이렇게 3번 인지장애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3가지를 비교해서 나이라든지 직업 종류, 병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통계 처리를 했는데, 등록된 환자는 494명인데 그중에 통계에 쓸 수 있는 거는 178명밖에 안 됐어요. 즉 3번 검사를 다 한 분이 178명이더라. 그런데 178명 중에 직장 복귀를 했는 분은 141명이고 복귀를 하지 못한 분이 37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성 한 20%,
정도가 2년차 될 때까지도 직장에 복귀를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전문직이든지 관리직인 분들한테서는 직장 복귀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60.1%가 직장에 복귀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32.4%만 직장에 복귀를 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한테서는 복귀율이 상당히 낮았다.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에 54%는 직장에 복귀를 못했다는 거고요. 유방절제를 받지 않는 분들 중에는 24%만 복귀를 못한 거고.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까 직장 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3가지였는데 첫 번째 하나가 피로도입니다. 항암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육체적으로 만성 피로가 계속되어서 직장 근무를 못한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일을 하는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 처리의 속도지요. 그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항암 후에 발생하는 인지장애가 직장 복귀를 포함해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암 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항암 치료할 때부터 신경합병증에 대한 조치를 해라. 근데 안타깝게도 명확하게 증명된 예방법도 치료법은 없으세요. 그렇지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글루타치온 주사, 비타민 B1, B12 이런 것들은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외에 비타민 E라든지 뇌기능을 개선하는 보조 약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항암 치료 중이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통합적 암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인지장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받으면 빨리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항암 치료 받을 때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가 빠진다든지 기운 없다, 전망염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을 잘 못하는 부작용이 있죠. 케모브레인, 항암뇌입니다. 케모브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항암 치료 중이나 항암 치료 이후에 발생하는 경한 인지 장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실행기능, 언어 처리 속도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항암을 받는데 이거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자꾸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암 환우분들이 치료 중에 거의 한 75% 정도가 케모브레인 증세를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치료 후에 한 30 내지 35%에서는 지속이 돼서 수개월 내지 수년 지속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주 증상이 기억력 저하인데 옛날 일은 다 기억하는데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일이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표현력에 문제가 있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릿속에는 이 단어가 있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 능력, 2가지 일을 잘 못합니다. 요리 중에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게 잘 안 돼요. 그 이외에 이제 정서적으로 짜증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는 항암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멍청해지고 머리도 맑지 않고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 이러다가 치매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돼서 많은 암 환우분들이 암 재발보다도 치매가 되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내가 항암해야 돼 말아야 돼 이래서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좋은 논문을 이번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유방암 생존자의 알츠하이머 병 이런 논문으로 자마라는 아주 좋은 잡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유방암 수술 받은 환자 7만 명을 모았습니다. 대조군은 암 병력이 없는 18만 명, 그 1대3의 비율로 나이도 맞추고 성별도 맞추고 해서 7년 3개월 추적을 했습니다. 그 통계를 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에 유방암 수술했던 유방암 생존자와 대조군 환자들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코드가 들어가는 분하고
치매 치료약, 도네페질이나 메만틴 이런 약들을 처방했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래 해서 통계 처리해서 분석을 했고, 그 안에 따로 이제 이 환자가 항암 치료를 했냐, 방사선 치료했냐, 호르몬 치료했느냐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유방암 생존자의 알츠하이머 발생 건수는 1229건, 그 다음에 대조군 18만 명 중에 3,430명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명당 몇 명이 생겼냐? 유방암 생존자는 2.45명이 생겼고 대조군인 경우에는 2.63명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유방암 생존자가 알츠하이머 치매 비율이 낮습니다. 통계 처리하면 8% 정도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했어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든다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 키모브레인이 와서 조금 멍한 느낌이 있어도 치매로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항암 치료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에 따라서 아드리아마이신 계열의 항암제를 썼냐, 탁솔 계열의 항암제를 썼냐, 호르몬제, 타목시펜을 먹었냐, 아로마타제, 저해제를 먹었냐, 이런 치료 각각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나 없나를 봤더니만 세포독성 항암제를 썼는 사람하고 일반 대조군하고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했는 사람하고 대조군하고 통계적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방사선 치료했을 때 위험이 조금 감소됐다. 이제 이런데 이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에 오는 병인데 방사선 치료를 뇌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방 쪽에 하는 거기 때문에 유방 쪽에 방사선 치료했는데 치매 발병률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논문들을 많이 검색을 했습니다. 이 연구자들이 해봤더니만 아주 약한 방사선은 뇌 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활성화시켜서 치매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한다 하는 그런 연구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유방암 쪽에 방사선을 쪼일 때 약하게 새어나가는 방사선이 뇌 쪽에 영향을 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항암 치료 중에 키모브레인 증상으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수개월 후에는 회복되니까 마음 편하게 치료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치매하고 항암뇌는 사실상 병리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임상 연구에서 증명된 것이 이번 논문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셔도 치매 발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치료받으셔도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